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정판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모멘텀을 준비를 해왔죠? 이게 좋아야 될지 안 좋아야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코로나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연휴가 확진자 수가 2만 명이나 증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누군가는 이제 이걸 보고 뭐 코로나의 끝물이 다가가고 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이 낮으니까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죠. 네. 네? 보통 이제 뉴스나 혹은 뭐 그런 매체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뭐 몇 명을 돌파했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의료진들은 이제 위중증 환자 그 수치를 좀 따지곤 하는데 그 수치는 좀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확진자 뭐 2만 명 넘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어쨌든 이제 좀 자극적인 부분이 좀 더 부각되는 거는 좀 아쉽다 생각이 됩니다. 이 1만 명이라는 심리적인 수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저번 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전에는 사실 언택트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을 만들어줬죠. 네. 이만큼 코로나 테마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실수혜를 받는 기업군들도 강하게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고, 순환매가 차근차근 돌아가고 있다. 정도로 일단 체크포인트 첫 번째 한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테마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오미크론 이후에는 진짜 살아남을 기업들 빼고는 좀 죽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아무래도 근데 이미 지금도 사실 우리가 뭐 1년 뭐 2년 전에 뭐 코로나 테마 하면 진짜 막 뭉탱이로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최근 시장만 보더라도 좀 정해져 있죠, 많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뭐 그냥 시장에서 뭐 판단을 해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기업들을 내막을 보면은 머리로 이해되는 얘가 이 친구가 이 기업이 왜 진짜 실수혜를 받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종목들만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방역 체계가 사실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방역 체계가 좀 많이 바뀌었고,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도 이제 그냥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뭐 여기 기업에 방문을 하고 그러면 상가 가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달라라고까지 발언을 해도 그렇게 주가가 막 상한가를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월 2일이죠. 맞습니다. 오늘 2월 2일인데 내일부터 이 방역 체계가 좀 바뀌는 게 맞습니다. 약간 이제 고위험 분들,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뭐 여러 좀 그 케이스가 있던데 어쨌든 고위험 분들은 PCR 검사,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보건소라든지 어디 가면은 검사 받고 다음 날에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PCR 검사, 조금 더 정확도가 있는 그런 맞습니다. 검사가 지속이 되고 일반 그냥 이제 의심 환자 좀 받아보셔야 되겠는데요 하는 분들은 자가검사로 이제 좀 바뀐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혼잡도가 많이 줄어들겠죠. 지금은 뭐 보건소 앞이나 어디 앞에 지나가면은 그냥 완전 진짜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것 마냥 맞아요. 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내일부터는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이 PCR 검사를 메인으로 하는 기업과 어떻게 보면 신속, 뭐 우리가 약국에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과의 좀 차별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지금 신속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공정이 캐파가 풀로 다 들어가고 있죠. 캐파도 풀로 다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아마 예전 한정판 시간에서도 올려드린 내용이 좀 있을 텐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절대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만큼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 실수혜를 받는 기업군들은 지금 정말 주식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각광을 받아주고 있고, 수혜를 받아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정점이 앞으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쵸, 뭐 사실 10,000명, 20,000명 우리가 상상도 처음에 안 했죠, 사실. 처음 코로나, 그러니까 진짜 딱 처음에 나왔던 그 코로나로 10,000명, 20,000명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다 보니까 계속 변이하고 뭐 하다 보니까 20,000명까지 나오고 뭐 좋지 않은 전망이지만 뭐 5만 명, 뭐 8만 명, 10만 명도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확진자의 이제 좀 흐름이다라고 하는데 예전의 코로나와 지금의 코로나 차이는 아까 뭐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염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치명률은 점점 낮아지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같이 가야 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이게 약간 감기랑 좀 같이 좀 결을 같이 해도 되지 않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심각성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진짜 오미크론이지만 이게 그냥 감기인지 아니면 우리가 애초에 진짜 우한에서 막 발병했던 그런 코로나로 계속 치부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뭐 발표 역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뭐 확진자가 얼마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 위중증 환자가 몇 명 정도 된다. 이 정도로 좀 발표를 해준다면 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 대표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현재 뭐 맞습니다. 코로나 하면은 거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추려서 뭐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먹는 치료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화이자, 화이자.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뭐 임상을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경구용 입으로 먹는 알약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눈에 띄는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으로 보면은 한 28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먹는 치료제, 사실 주사보다는 효율 좀 흡수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좀 적겠습니다만 또 집에서 누구나 쉽게 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추려졌죠. 뭐 일동제약이라고 해서 뭐 일본의 시오노기라는 회사랑 협업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한국 BNC, 뭐 니클로사마이드 기반의 뭐 현대바이오, 이 세 종목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치료제 관련주들을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실수혜를 받는 기업군들을 제외를 하고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기업군들도 지금은 선별적으로 꼭 보셔야 되고, 만약에 테마로서 움직여주는 기업군들은 이번이 조금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같이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실수혜 하면 역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SD바이오센서를 탑픽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SD바이오센서가 저희가 말씀드린 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정확도가 높은 PCR, 그리고 신속 자가, 이게 두 개 다 하는 그렇죠. 회사죠. 그리고 약국에서도 쉽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그리고 휴마시스가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고, 마찬가지로 약국 가면은 휴마시스 아니면 SD바이오센서의 진단키트를 주더라고요. 이 두 개의 기업은 어떻게 보면 실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진단키트 하면은 또 이제 시젠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만, 시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이제 좀 PCR 쪽으로 좀 분자 정확도를 기하는 채로 좀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즌도 뭐더라? 신속 진단키트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신속 PCR이라고 해서 기존 PCR의 3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으로 단축시켜서 하는 것도 지금 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시젠을 엄청 예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쵸.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수급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랬듯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분들과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기업은 되려 호재에도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리고 뭐 수젠텍, 뭐 엑세스바이오 이런 기업들 모두 뭐 홈테스트 기계라든지 뭐 자가 검사 키트를 다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망을 계속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또 벌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좀 많이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는 뭐 항원 검사, 항체 검사, 분자 진단 모두 3개 다 승인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코로나 테마 관련주들 간단하게 최대한 그래도 실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제로 브리핑 또 바로 저희가 일요일날 촬영하게 될 텐데 그때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